이번 감염증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결합하는 능력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스보다 10배가량 강합니다. 때문에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공기 중에서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한 것 또한 전염성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세계적 모범 대응 사례로 꼽히며 많은 나라들의 대응 모델이 된 한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권고를 자발적으로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 국면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아예 다른 대응 방법을 선택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감염증 사태에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했고 직장인들은 인파를 헤쳐 출퇴근을 했습니다. 평소의 일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이른바 집단 면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집단 면역은 집단 내에서 면역을 가진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역력이 없는 개체가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는 원리인데요.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증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증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거의 없는 개인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학교와 식당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시행할 때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앞세워 느슨한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도 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CNN은 존스 홉킨스대의 통계를 인용하여 스웨덴의 치명률은 10만 명당 21명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의 치명률은 10만 명당 7명 이상이며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10만 명당 4명 이하입니다. 대충 계산해보더라도 스웨덴의 치명률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3배, 많게는 5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웨덴 사람들은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스웨덴의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으며 12.1%의 사망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가 계속 느슨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 내부에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스웨덴 정부가 느슨한 방역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지난 3월 28일 스웨덴의 과학자와 연구자 등 2,000명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사람들 간 접촉을 제한하고 감염 여부 검사 능력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웨덴이 전염병을 억제하는 일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탄원서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낮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스웨덴의 레나 할리그렌 보건사회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단 면역을 만들어낼 전략은 없으며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생명을 구하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얀 엘버트 카롤린스카 연구소 미생물학 종양세포생물학부 교수도 CNN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는 스웨덴이 지금까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스웨덴의 대다수 과학자들이 초반에는 집단 면역 계획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대응을 펼쳤던 스웨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느슨한 대응이 잘못된 대처였음이 밝혀지자 국내외 네티즌들은 좋게 말해서 집단 면역이지 그냥 의료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방치라는 말을 집단 면역으로 가리는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으로 명성이 매우 높았던 스웨덴의 굴욕이 아닐까 싶네요. 별개로 전 세계 외신은 한국의 이번 대응 케이스를 보고 너무나도 선진적인 사회의료복지 보장제도, 매우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평가를 잇따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의도치 않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선진국, 복지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종식 이후 각국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